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20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천 시민의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성남 경기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 계속하고 계신데 네. 올 초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 네네. 250억에서 또 50억이나 추가 확보된 일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제 당초에 제가 그 11대 들어가서 농정해양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경기도 농축산물이 사실은 고가이기 때문에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할인 쿠폰 사업을 좀 해보자. 다행히 이제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또 그렇게 해주셔갖고 첫 해에는 234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250억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걸 다 추경에 했습니다. 근데 지난 추경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아예 삭감돼 버린 거죠. 네.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화가 나서 개인적으로는 지사님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네. 지사님이 치적도 이건데 그래서 지사님한테 항의를 했더니 자기 너무 깜빡했다. 여기까지 못 챙겼다. 네. 해서 200억을 약속을 하시더니 이걸 갖고 안 됩니다. 50억을 더 해주십시오 하고 본 예산에 250억을 확보를 한 거죠. 네. 네,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되는 그렇죠. 또 네. 도민들에게는 더 좋은 그럼요. 네, 그런 또 결과를 낳으셨네요. 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을 때 도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경기도 농산물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 경기도 쌀, 경기미라 그러죠. 네. 이게 이제 고품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안 사 드시고 네.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는 다 지방미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미는 자꾸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고심이 많은 거죠, 농민들은.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 할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미를 잘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농축산물을 아주 단기간 내에 할인해서 막 소비를 시킬 수 있고 이제 우리 경기도민들은 이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에 장바구니를 가볍게 해서 가게에 아주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 아주 너무도 좋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업을. 네, 저도 사실은 쌀을 먹어보니까요. 네. 저는 좀 어떤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빛깔과 그렇죠. 이렇게 씹었을 때 네. 그런 그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비싼 이유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하신 것 식당에서 그걸 또 대량으로 그렇죠. 구매하기에 너무 비용이 부담이 그렇죠. 되죠. 원가가 많이 드는 거죠. 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네. 또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셔서 또 파는 분들도 사는 분들도 너무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여기에 또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저도 취재를 한번 했었어요. 네. 양봉농가. 네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양봉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양봉 농가를 또 직접 이 사업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봉도 저희 소관이거든요. 네. 축산업에 들어가요. 근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141억 마리가 실종이 됐어요. 네, 실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종이에요. 네. 그럼 실종이라면 우리가 정확히 눈에 띄는 거는 폐사잖아요. 네. 근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상 기온 때문에 너무 더워. 그리고 꽃이 밀원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모자라. 그게 우리 아인슈타인이 네. 꿀벌이 사라지고 5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런 예언까지 100년 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산국에서는 사실은 소, 돼지, 네. 닭 이런 것만 관리하잖아요. 양봉 산업은 자기네 거지만은 지원만 해주는 거지 어떤 연구 개발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농업기술원에다가 축산국에다도 얘기해서 농업기술원에 TF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네. 그랬더니 자기네 오케이. 근데 다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TF팀의 신설에 대한 거를 좀 해라. 내가 예산을 책임질게. 그랬더니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죠. 본 예산에. 네, 그래서 다행히 TF팀이 구성이 돼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좀 굉장히 힘들고 꿀벌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다가는 밀원수를 좀 많이 심어라. 이런 식으로다가 그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꿀벌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저희 이제 양봉 농가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그 일대 그걸로 이제 마을이 이렇게 부흥했던 지역에 네. 가는 경우는 진짜 한두 가구 빼놓고는 이제 꿀벌 사라진 꿀벌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접은 경우가 너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그 통도 막 엄청 많은데 여기 일부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아예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 축산이라는 거에 그 꿀벌이 소속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또 연구를 통해서. 그럼요. TF팀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자꾸 연구 개발해서 네. 그 실종되는 그런 부분들 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줄 거죠. 그 왜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온? 예, 기온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예, 더워. 그리고 벌통에 들어가면 쪄 죽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냥 더워서 후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거야. 너무 더워. 어디 가서 폐사가 된 거죠, 사실은. 날라갔다가. 예, 못 들어오는 게 폐사가 된 거지. 어떤 이주를 한 건 아니고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결국 폐사된 겁니다. 예. 길을 못 찾아서 그건 못 올 아니에요. 수도 있다. 예. 그러셔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 네. 또 이제 우리가 농약 관계도 많습니다. 네. 요새 농약 많이 치잖아요. 과수원 이런데. 네. 그런 데 가서 벌꿀 하다가 농약 중독돼서 죽고. 다시 못 돌아오는. 네, 그런 게 다 실종으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경기도만 해도 네. 재작년에 한 40억 마리가 실종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양봉산업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네. 것 같고 여기에 또 사실은 이게 양봉과 쌀은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게 쌀도 사실은 제가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뒤에 질문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아껴놨습니다.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저희가 핵가족화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가정에 또 그렇게 많이 밥을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쌀이 그러니까 오히려 퀄리티 있는 쌀을 비싸게 주고 먹는다는 집도 있지만 그게 소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안 않잖아요.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주목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이거를 또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이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우선 대학생들 네. 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도 해주고 우리 경기도비도 하고 학교에서도 지원되고 자부담이 1,000원. 네네네. 1,000원의 아침밥이라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쌀에 우리 경기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우리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좀 쓰자. 네.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미를 통해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좋은 품질의 그런 우리 경기미를 먹게 하자. 네. 이런 뜻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좀 효과를 보였나요?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은 계획 중인데 6월 달에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침밥 나눠주기 네. 경기미로 이거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 도에 먼저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또 그렇죠. 보면 좋으셨을 텐데 네. 늦게라도 이걸 또 아침밥 안 먹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많이 써요. 많이 근데 씁니다. 또 급해서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쌀로 된 밥보다는 간단한 걸 많이 먹자는 샌드위치 그렇죠, 이런 유로 그렇죠. 예. 그걸 싸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쌀을 좀 소비를 더 촉진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포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발생한 오폭 네, 사고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의회에서 그 조사를 좀 했는데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94% 이상이 답변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그때와 지금 좀 달라졌을까라고 해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여전히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어떠신가요? 좀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처음 이런 사건이 난 거거든요. 네. 일어나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네, 그렇죠. 그러한 오폭 사고가 바로 민가에서 이게 된 거예요. 네. 이분들이 뭐 평생을 이제 인근에 한 8km 떨어진데 큰 대형 승진 사격장이 있거든요. 네. 매일 뭐 포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녀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았는데 이번에 8발이 오폭 사고가 거기에 됐잖아요. 좌표를 잘못 찍어서. 이게 만약에 2명이 중상을 입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직접 끔찍합니다. 했으면 아주 몰살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짓이거든요.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한 열흘을 계속 가서 있었고 했는데 네. 아무튼 주민들의 그 불안감은 지금도 뭐 계속 근데 이게 사격이 중단된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할 그러니까 수밖에 언제 없고. 어느 때 떨어질지 몰라서 주민들이 너무 상처를 크게 입고 네. 아주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쪽 주변 지역들은 다 그래요. 네.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 피해 지역에 또 많이 지원을 해주시긴 했는데 피해 주민들에게 그 어떤 좀 대안 혹시는 어떤 내용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바로 해서 이제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네. 했습니다.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빠른 대응을 좀 해달라. 네.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동연 지사도 2번 정도, 2번씩이나 네, 찾아오고 갔죠. 또 우리 네.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경기도에서 그쪽 재난 지역에다가 1인당 100만 원씩 네. 한 59억 들여서 우리 경기도 예산을 위로금을 좀 드렸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제 어떤 사업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좀 피해 보상 이런 거야 뭐 다 정부에서 하는 네. 거고 저는 이제 그쪽에 지역 주민 수건 사업들 우리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한 47억 그리고 24억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아주 발빠르게 우리 경기도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해줘서 주민 수건 사업은 그렇게 이제 해서 조금 마음을 달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약간의 위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분들 살고 계신 분들이 고향을 떠나고 싶을 만큼 그렇죠. 힘들다라고 네. 얘기를 하실 만큼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전국에서도 다들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이제 그 공군 오폭 사고를 계기로 사실 포천 시민들이 이 사고를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 훈련장이 거기 있는 한 계속 이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백여원 포천시장께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신속 제정과 포천 이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큰 사격장이 3개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북한과 대치하는 한 이 사격장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네. 훈련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걸 한 군데로 와서 하고 우리 그쪽의 주민들은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너무 군사보호 지역으로다가 규제가 돼서
좋은 기업들이 못 들어와요.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런 수도권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를 시장님하고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약 1년 정도의 임기가 남으셨어요. 네, 앞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남은 1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그 대선 때문에 다녀보니까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네. 그런 바람이 크지는 않아요. 좀 잘 살게 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고 정치인들이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도 이제 뭐 물론 또 도의원 2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헤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그러신데 저희 정치인들이 도의원으로서 잘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나은 또 포천이 되고 더 아픈 손가락이 아닌 더 이상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개발에서 비전이 밝은 빛으로 또 빛날 수 있는 포천을 네. 또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가 네. 기대해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